네, 안녕하십니까. 홍주식입니다.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. 자, 이 에코프로 HN을 16층에 물려있다. 지금 17일날 저점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올려주셨는데, 자, 이 에코프로 HN은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도 할 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그리고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에코프로 HN이 신규 상장주입니다. 그죠? 신규 상장을 해서 이 에코프로에서 환경 부분이 사업 분리가 되면서 에코프로 HN이라고 이제 분사를 했어요. 그래서 신규 상장을, 재상장이죠. 그러니까 상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HN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에코프로 BM도 있죠. BM, HN, 그냥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다 셋 다 주가가 엄청 잘 갔어요. 그죠? 에코프로 BM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종목이죠. 자, 그런데 봐요. 이 에코프로 HN이 이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갈 때쯤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죠? 무상증자 그것도 1대3으로 세 주를 무료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상한가를 치면서 막 날아갑니다. 그러다가 요 날이죠. 요 권리락이라고 나온 날. 요 날 이제 권리락이 딱 돼요. 그리고 나서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주 이 테마가 붙어가지고 탄소 중립 테마 중에 에코프로 HN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가가 또 막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께 이 고점에 이 자리가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보여요.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마지막 이 매도의 이 자리는 어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. 어디 뭐가 나왔을 때요. 이렇게 생긴 애거나 아니면은 막판에 장대 양봉이 그냥 꽉 들어찬 장대 양봉이 상가 같은 것도 괜찮고 꽉 들어찬 장대 양봉이 연타석으로 2개, 3개 정도 나오면은 끝이다.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 없이 쭉 떨어질 때도 있어요. 그런데 제일 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 요거예요. 요거. 이 윗골이 쭉 달린 이 캔들 이게 뭐예요? 바로 고점의 신호다. 자,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? 저는 이게 칼처럼 생겨요. 칼든 강도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많이 하죠. 칼든 강도. 특히 이 빨간색은 이 더 무서워요. 이 파란색 칼든 강도도 있는데 이 빨간색 칼든 강도는 빨간색이잖아 또. 이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은 이런 게 나오면 고점의 신호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런데 혹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다고 칩시다.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이거를 몰라서 한 맛 또 그랬을까.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도 몰랐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예요. 이때 이제 1대3 저걸 봤죠. 무상증자가 이제 시작이 됐죠. 자, 그러면은 실제로 세 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. 1대1 한 주당 세 주 받을 거 아니에요. 받는데 어느 날 받아요? 이날 받는단 말이에요. 이날 8월 20일 날.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. 8월 20일 날 이 신주를 받아요. 그죠? 신주를 받으면 이틀 전부터 팔수가 있습니다. 팔수가.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 20일 날 받는데 이틀 전이면은 18일 날이죠. 19일, 18일. 이때에 18일부터 벌써 이틀 전부터 팔수가 있어요. 즉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같은 개념인 거죠. 이때 받을 게 확실시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 받을 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여기서 받았다 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.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. 약간의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이죠. 그러니까 이날 팔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죠.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8월 20일 날 무상증자 받게 되면은 물량이 3배가 되기 때문에 올라요, 내려요? 오를 것 같아요, 내릴 것 같아요? 그냥 물량이 3배가 되면 유통 주식수가 3배가 되는데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오르겠어요?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지금 이 얼마에 시작했어요? 거의 한 4만 원대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한 5만 원 이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얘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. 그럼 5배 정도가 한 달 만에 5배가 올라갔거든요. 자, 한 달 만에 5배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한참 나온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겠죠. 자, 그래서
이렇게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나오고 1대3 무상증자 나온다는 얘기는 뭐 이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언제 받는가는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. 하다못해 HTS의 뉴스만 봐도 여기 뉴스만 봐도 네이버에다가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. 그건 한번 읽어볼만 해요. 그러면 이 무상증자가 이제 이틀 전에부터 팔 수 있다. 팔 수 있는 권한이 이날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자, 시가가 마이너스 15%에서 출발합니다. 마이너스 15%. 예전 같으면 하한가예요. 15%의 마이너스가 시작하니까 어때요? 웬일인가 싶죠. 팔라고 내다 놓는 거예요. 이틀 전부터 팔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날도 팔고 그 다음 날도 팔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. 무상증자 정작 받은 날도 팔죠. 왜냐? 떨어지죠. 왜냐? 3배니까.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물량이 100주였는데 300주가 된 거예요. 물량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, 다들. 그래서 무상증자 합니다라고 하면은 호재잖아. 공짜로 주식을 갖다가 준다고 하니까 땡큐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무상증자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요.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죠. 그리고 무상증자를 딱 받으면 3배가 물량이 내가 100주 갖고 있었는데 300주가 됐죠. 많아졌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팔아요. 안 팔겠어요? 많아졌는데 부자가 된 느낌인데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팝니다.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빌빌거리고 힘이 없어요. 근데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떨어집니다. 거래량 없이 떨어져봐요. 이때 주가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봐봐요. 이때 조정일 때 거래량이 없죠. 없어요. 거래량이 없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 봐요. 거래량이 빵빵 터지죠. 이렇게 단봉인 것 같은데도 거래량이 꽤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걸 알았죠. 이제 무상증자가 나오면 호재니까 주가는 오른다.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받기 이틀 전서 신주를 받기 이틀 전부터는 물량을 팔 수가 있고,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한동안 주가는 빌빌거릴 수밖에 없다. 왜냐? 그 3배의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시켜야지 또 주가를 올라갈 수 있어요. 바로 못 올라가요. 무거워졌기 때문에. 그나마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테마가 이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, 이미 테마가 한번 붙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먹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주가 조정을 보이고 한참 동안 있어야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에코프로 HN은 대응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물량이 얼마 안 된다면은 조금 한참 동안 또 이제 작업을 거쳐가지고선 다시 반등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더라도 이제 보유를 한다든지, 자,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보성 파워텍 매수가 4,280원, 4,280원에 갖고 계신다.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. 잘 사셨어요. 여기 갖고 계시는데, 자, 여기 이제 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해서 자리는 좋았어요. 그리고 뭐 밀려도 중심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, 자, 그래서 이제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, 최근에 테마가 이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이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 테마들이 조금 이제 이때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테마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죠. 그런데 이 종목 죽은 거 아니에요. 마지막 지지라고 불리는 121선 부근에서 지수가 이번에 폭락이 나올 때도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.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 4,000원 밑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21선이 이제 슬슬 이제 돌파 시점에 와요. 21선 그 다음에 4,000원 위로 복귀가 되면은 21선 위로 이제 안착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세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. 물론 이제 왔다가 또 좀 조정받고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서 갈 수도 있고요. 천천히 하나씩 계단식으로 반등을 주고 있다가 61선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보성 파워텍은 이제 저점을 슬슬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소지가 있다. 자, 이 첫 번째 거래량 터진 자리 있죠. 여기가 3,500원인데 여기를 최근 이 지수가 폭락할 때 한번 칵 찍었어요. 찍고서 이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. 이제는 크게 밀릴 것도 없고요.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. 이게 또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은 아직 죽지 않았다.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버티다가 거래량이 한번 뿅 나올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21선 위로 복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나올 수 있다.
자, 그래서 보성 파워텍은 조금 더 지금은 일단 버티는 구간이에요.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. 그리고 떨어질 거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. 조금 이 횡보나 저점을 바닥 따지기 이 구간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21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테마가 끝났어요? 아니에요. 예, 원자력 관련된 테마 이때가 1차였잖아요. 아직 2차 시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금 하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조금 이제 있어 보세요. 그러면 뭐 요 정도는 뭐 금방 또 올라갑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HMM을 또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45,000원에 사셨다고 했어요. 그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어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때 고점에서는 조금 단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왜냐면 HMM이 이 5,000원짜리가요. 5,000원짜리가 불과 6개월 만에 10배가 갑니다. 보시면 5,000원이 여기가 5,000원이에요. 여기가 5만 원이고요. 이 5,000원짜리가 이게 항상 이렇게 쭉 보면은 이때였죠. 그러면 작년 한 여름서부터 올 한 6월 달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지고 10배를 결국 올려요.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. 엄청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HMM 물류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배가 없어가지고 이 물량을 갖다가 수출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그런 데잖아요. 그래서 운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다 좋아요. 그래서 이 엄청난 실적과 더불어서 이 크게 올랐어요. 코스피 200의 우량주인데 쫙 올랐어요. 10배가 올랐어요. 10배. 근데 우리가 이 10배 오른 것만 빼고 그냥 좋다는 얘기가 5만 원 이 여기 가면 뭐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. 운임료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. 좋을 거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항상 주가가 10배 오르잖아요. 그것도 한 6개월 뭐 길면 한 1년 사이에 그러면 일단 단기 고점이에요.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. 뭐 한 달 사이에 아까 금방 했던 에코프로 HN처럼 한 달 사이에 뭐 5배, 4배 이렇게 올랐다. 아유, 그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?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올랐으면. 코스피 200의 이 대형주가 10배가 올랐어요. 그런다는 소리는 이제는 조정기로 들어서는데 그 조정이 막 주가가 이제 테마주처럼 막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테두리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. 근데 서서히 이 고점은 돌파는 못하죠. 당연히. 고점은 서서히 낮아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또 한번 올랐다가 또 서서히 이렇게 된다. 단기다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가 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 때문에 또 이렇게 조정을 보였어요. 그런데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이 노조 파업이 좀 어느 정도 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운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자,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좀 단기로 봤으면 좋겠어요. 예,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 구간에서는 항상 조정 구간으로 들었을 때는 단기다. 엠벨 같은 데 딱 오니까 반등 팍 나오고 좋잖아요. 엠벨 오니까 또 반등 딱 나오고 여기서도 엠벨 오니까 반등 나오고 얘는 엠벨만 오면 반등이 나오네요.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. 내 수익이 딱 나면은 감사합니다로 파는 거지. 야, 얘를 지금 잡아가지고 5,000원짜리가 5만원짜리가 됐으니까 나는 5만원부터 한번 10만원 갈 때까지 10만원 갈 때까지 나도 한번 더블을 2배를 먹어보자. 그러려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. 언젠간. 그쵸?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할 거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정 시에는 보는 게 좋겠고 지금은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꼭 45,000원까지 이제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파업이 어느 정도 노사가 파업이 정리가 되면은 정리가 끝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요. 지금 막 갈등이 고조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딱 오른단 말이에요. 뭐든지 우리 생각에 파업이 나가지고 이제 파업이 피크로 다 쳐닫고 있으면은 피크라는 소리는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해결됐다 그러면 또 이제 조정이에요. 그날 빵치고 어찌됐든 반등은 조금 더 나온단 말이죠. 예,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
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교체 매매할 때는 이렇게 10배 오른 종목은 좀 단기로만 보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니면 이제 다른 종목이요.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. 자, IA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년째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년째 들고 있다고 합니다. 와, 그러면 이때 사셨네요. 예, 17년 이때 사셨는데 5년째면은 그죠? 그러면 이제 막 이 풍파를 다 겪었네요.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다 겪고 액면 분할도 겪고 뭐 다 겪어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올해 2021년이 들어서 드디어 올랐어요. 2,000원까지. 자, 근데 2,000원 됐을 때 왜 안 파셨어요? 참 그러고 보면 사람 욕심이 그쳐. 내가 5년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다 겪었는데 버텼는데 올랐을 때 더 오르겠지라는 이제 이 심리 때문에 못 파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참 이게 보면은 항상 이제 고점에 매도 신호 거래량이 터지고 칼등 강도가 나오고 또 쌍봉이 나오죠. 이렇게 쌍봉, 그죠? 쌍봉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좀 물량을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조정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는 반등은 여기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나옵니다. 자, 어느 정도 또 조정기를 한참 거쳐야 되고 또 이제 481선 여기 또 있네요. 481선 여기서 481선 돌파할 때 상한가로 돌파하잖아요. 예, 상한가로 돌파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올랐어요. 자,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물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 반등인 거고. 자, 지금 이제 이 IA를 갖다가 반등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정배열이 다시 역배열이 다 돼야 되고요. 그리고 주가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한참 또 모아야 돼요.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요. 이렇게 떨어진 애가 이 시세를 큰 시세를 얘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작년에 얼마짜리였는지 보니까 최저점이었을 때 한 300원이었어요. 그죠? 예, 270원이었는데 270원짜리가 2,000원까지 왔으면 거의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뭐 10배 가까이죠. 한 7, 8배 이렇게 올랐어요. 와, 그러면은 7배가 이 단기간에 이제 6개월 만에 올랐는데 예. 야, 이 앞으로 이제 꼭 그렇게 해서 이게 저점 대비해서 뭐 이 정도 올랐다. 7, 8배 이렇게 올랐다. 그러면 이거는 파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서 다시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이제 거쳐야 됩니다. 다시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죠. 그래서 이 수익권이라고 하신다면은 좀 반등이 최근에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은 또 나와요. 얘도 지금 보면 60일선을 계속 못 넘네요. 이때 60일선 떨어지고 나서는 60일선만 맞으면 떨어지니까 이 60일선을 일단 또 저항선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IA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반도체, 그죠? 자동차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한 번씩 뿅뿅 하고서 이제 칠 수는 있어요. 그럼 그때 뿅 하고 한 번씩 쳐요. 얘가 그렇게 쳤을 때가 또 한 번 반등의 좀 비중 축소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 상담 여러분들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종목 상담 해주시면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